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25년 동안 제 얼굴을 찾아다녔죠? 지은호가 그렇게 묻자 고성이가 아주 짧게 웃었는데요.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접근한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름과 동선을 수집해왔고 작은 카페 낙서 하나, 지역 봉사 명단 한 줄까지 모아서 차곡차곡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파일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은호 버티는 방식이 나와 닮았는데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고성이는 처음부터 지은호를 끌어올 목표와 내 곁에 둘 카드로 동시에 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을 보호의 이름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동시에 그 사람의 선행과 재능을 우리 집안의 새 이야기로 묶어 상류의 문법으로 다시 쓰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칭찬과 조건이 늘 함께 움직였고 포옹과 계약이 늘 같은 봉투에 들어있었죠. 고성이가 어떻게 그 집안, 그러니까 박진석 일가의 중심으로 들어갔는지도 이번에 더 분명해집니다. 능력 하나 없이 운만 좋았냐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어려서부터 빠져나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진 게 없을수록 판위의 규칙을 먼저 알아야 했고 그 규칙을 바꾸는 타이밍을 남보다 빨리 잡아야 살 수 있었거든요. 20살 무렵 행사 도우미로 들어간 백화점에서 30 전후엔 자수성가한 첫 남편 곁에서 계약서를 밤마다 옮겨 적으며 조항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첫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 고성이는 상속 분쟁 자리에서 단 한 줄을 집어냈었죠. 임시 경영 합의서 서명권 제한. 그 한 줄만 버텨내면 이후 판이 달라진다는 걸 읽고 실무진을 일일이 설득해서 회의록을 이중으로 남겼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그 회의록이 고성이의 두 번째 인생을 열었고요. 박진석을 만난 건 그 직후였는데요. 당시 박진석은 전 아내의 불륜 스캔들과 회사 승계 잡음이 겹쳐 곤란했었습니다. 공식으로는 명예로운 이혼이었지만 비공식으론 사내 라인과 거래처가 흔들리던 순간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그때 단숨에 판을 읽었습니다. 이미지와 현금 흐름을 동시에 붙잡아야 산다. 그래서 제안했죠. 사회공헌 라인을 정비하고 문제되는 하청 라인을 통째로 교체하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박진석 전 아내와 관련된 그림을 조용히 걷어내는 정리 작업이었죠. 이 정리의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의 친모. 박성재의 친모는 예술가와 사랑에 빠져 집을 떠났다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돌았는데요. 실상은 더 복잡했었습니다. 박성재의 친모는 재벌가의 규칙 속에서 자기 이름으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늘 대표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렸고 그 이름이 가볍게 뒤집히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허공 같았는지를 견디지 못했었죠. 그때 나타난 게 자유를 약속한다는 예술가였습니다. 떠남은 충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용한 구조 요청이었어요. 문제는 그 자유가 곧바로 중압감과 돈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림값, 계약, 스폰서, 사생활. 박성재 친모는 도망치듯 선택했는데 그 도망의 끝에서 더 큰 비난과 빚을 떠안게 됐었죠. 고성이가 개입한 건 여기였습니다. 모든 걸 조용히 끝내고 아이는 아버지 곁에 두자. 조건은 깔끔했어요. 언론 정리, 후원 계약 종료, 이혼 수속의 속도전. 대가로는 침묵과 거리였죠. 박성재 친모는 흔들리다 끝내 사인했습니다. 그날의 합의가 지금까지도 박성재에게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을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성재에게만큼은 늘 미안함과 보호 본능이 섞인 시선을 보냈고 동시에 내가 만든 집의 질서로 그의 미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방식이었어요. 끌어안되 그 안에서 움직일 도리를 정하는 방식. 이제 그 방식이 지은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재단, 인터뷰, 스폰서, 공간 모든 키를 건넬 듯 말하며 실은 열쇠꾸러미의 고리를 자신의 손에 걸고 있었는데요. 은호 씨, 이름은 드릴게요. 대신 방향은 제가 정할게요. 표면은 보호, 안쪽은 통제.
지은호는 그걸 처음부터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제 이름과 제 사람은 제가 지켜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선은 분명했죠. 그 선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얇아졌는데요. 이 얇아진 미소가 이번 예고의 폭발 포인트입니다. 보호에서 소유로 바꾸려는 욕망, 그리고 소유로 묶지 못하면 차라리 쓰겠다는 결심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 사이 이지혁은 자꾸 지은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내 뒤에 서지 말고 그냥 같이 서자. 말은 더 짧아졌고 행동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누전 차단기 교체, 조명 레일 각도 재조정, 동선 막힘 구간 보강. 장비와 장부로 마음을 눌러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성희의 행태가 눈에 들어오자 이지혁의 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반말은 그대로인데 단어의 가로막기 대신 지켜내기가 붙었어요. 은호야, 조건이 많아질수록 내 이름이 작아져. 질투는 있었는데요. 그 질투가 박성재를 향한 게 아니라 조건과 프레임을 향해 바뀌어갔습니다. 이게 이지혁의 성장선이자 다음 회의 핵심 정동이에요. 사람을 밀어내던 남자가 프레임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은호야, 내가 먼저야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절차와 일정으로 밀어주는 방식이었죠. 박성재는 여전히 다정한 존댓말을 쓰지만 이번엔 가만히만 있지 않아요. 은호 씨, 전 오늘도 옆에 섭니다. 하고 싶으면 해요. 멈추고 싶으면 멈춰요. 저는 그대로 서 있을게요. 이 말은 야들야들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강한 선언이었어요. 나는 내 자유를 지킬 거다. 동시에 박성재는 속으로 또 다른 계산을 굴립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누가 누구의 그림자를 밟으며 올라왔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성희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균열을 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스폰서 테이블을 사람 기준으로 재배치하고 인터뷰 질문을 작업 중심으로 바꾸는 디테일을 밀어붙여요. 은호 씨의 사적인 질문은 오늘도 금지입니다. 다정한 존댓말이 방패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고성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듭 하나가 더 풀립니다. 고성희가 재벌가 한가운데서 버텨낸 방식은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많이 쥐는 거였어요. 회의록, 계약서, 취재 메모, 봉사 명단, 파티 좌석표. 누가 누구 곁에 앉았는지, 누가 누구 입술로 무슨 술을 마셨는지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낙수의 정보로 폭풍 전야를 베팅하고 폭풍이 지나간 뒤엔 제일 먼저 우산을 씌워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성 라인의 고위층도 경쟁 그룹의 몇몇도 고성희에게 3번은 생각하고 말을 걸었죠. 대신 그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성희가 진짜 두려워한 건 자기 아이 같은 존재의 자유분방함이었어요. 예고의 중심 갈등은 딱 여기서 튀어오릅니다. 지은호의 선행과 자율, 스스로 결정하려는 기질이 고성희의 세계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변인으로 보이거든요. 예쁜 마음은 좋은데요. 시스템 밖의 마음은 리스크예요. 이게 고성희의 냉정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이번 줄거리의 첫 번째 큰 파열은 이렇게 열립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은밀한 제안을 꺼냅니다. 내 옆으로 와요. 엄마든 아니든 제가 지켜줄 수 있어요. 대신 약속을 하나만 해요. 모든 대외 활동은 우리 이름으로. 지은호가 바로 말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설게요. 두 문장이 정면 충돌하는 순간 고성희는 미소를 거둬요. 그럼 결과로 설득합시다. 실패하면 제 방식으로 돌립니다. 보호가 소유로 꺾이는 찰나의 음영이 아주 선명하게 찍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파열은 박성재의 친모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벌어져요. 조용한 술자리에서 오래 덮어둔 사실 하나가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아세요? 박성재가 묻자 고성희가 아주 짧게 대답하죠. 당신 어머니예요. 자유를 원했어요. 나는 정리를 원했죠. 박성재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정리는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리 때문에 제 기억에서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상처가 예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예의가 더 아프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이번엔 그렇습니다. 고성이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를 아버지 곁에 두는 게 그때 최선이었어요. 이 냉정한 문장이 세 번째 충격의 도화선이 됩니다. 최선이라는 말이 때론 누군가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니까요. 세 번째 파열은 지역과 상철, 그리고 지은호를 가운데 둔 관계에서 터집니다. 상철은 서울에서 우연히 지역을 보고도 부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밥 먹으러 가자. 말이 짧고 톤이 낮고 감정은 덜어냈지만 그 한 줄이 이 집의 시간표를 바꿉니다. 밥상에서 상철은 차분히 묻습니다. 자꾸 그에게 마음이 간다며. 지역은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해요. 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들고 누구랑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이 대답이 상철의 마음을 가르는데요. 분노와 자랑이 동시에 울려요. 그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걸로 지켜라. 오래전에 못한 말을 뒤늦게 꺼내는 문장입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길로 현장의 안전 총괄과 일정, 예산까지 스스로 가로챕니다. 질투를 결과로 눌러 버티던 남자가 드디어 책임으로 확장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필요해집니다. 네 번째 파열은 고성희의 본격적인 질서 만들기에서 나옵니다. 재단 이름, 프리오프닝 좌석, 스폰서 질문 순서, 인터뷰 각본. 모든 게 고성희의 빈틈없는 설계로 돌아가는 듯 보였는데요. 지은호가 딱 한 줄을 바꿔요. 오늘은 제 팀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스태프 명단의 첫 줄을 바꾸는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갈라져요. 고성희는 미소를 내리고 박성재는 마이크를 잡아 질문의 방향을 작업으로 틀어버립니다. 은호 씨, 이번 공간 동선의 핵심은 어디인가요? 다정한 존댓말이 칼날처럼 정확하게 사생활 질문을 전부 잘라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반말이 뒤에서 붙어요. 은호야, 뒤는 안전해. 이 지역의 한 줄이 등을 떠받쳐줍니다. 세세 방식이 하나의 벽을 만듭니다. 앞은 박성재, 옆은 지은호, 뒤는 이지역. 누가 더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지켜주느냐의 전장으로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다섯 번째 파열은 혈연이라는 단어가 던지는 무게에서 터집니다. 결과 통보 전 고성희가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엄마든 아니든 내 옆에 두고 싶어요. 이 말은 솔직하고도 위험해요. 지은호가 바로 받아요. 저는 제 옆에 누굴 둘지 제가 정해요. 표면은 잔잔하지만 속은 불이 붙습니다. 이 대화가 다음 회의 절정으로 이어지죠. 고성희는 마지막 선택지를 준비합니다. 보호도 소유도 안 통하면 배제를 택할 수 있다는 걸요. 재단의 스폰서들이 움직이는 문구 하나만 바꾸면 사람 하나쯤은 다음 시즌에 빠지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성희는 딱 한 줄을 못 지웁니다. 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칼을 끝까지 못 당기고 대신 칼집을 바닥에 눕혀둡니다. 이 모순이 캐릭터를 더 위험하게 만들죠. 자기 모순을 가진 권력은 예측이 어렵거든요. 이제 예고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각 인물의 다음 선택이 예고처럼 번쩍입니다. 지은호는 선배, 저는 제 쪽으로 설게요라고 말하고요. 이지역은 은호야. 나는 내 뒤에 설계라고 짧게 답합니다. 박성재는 은호 씨, 앞은 제가 막아요. 필요하면 신호만 주세요라며 자리를 확실히 잡습니다. 상철은 말로만 아버지 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드디어 고성희가 아주 차갑게 주문합니다. 보도자료 세 번째 문장 바꾸죠. 새로운 시작 대신 질서의 회복으로. 단어 하나로 판을 다시 잡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동시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딸이든 아니든 내 옆에 두고 싶어요. 다만 내 질서 안에서. 이 모순이 다음 회를 폭발 직전까지 밀어올립니다. 지은호는 저는 제 질서로 살게요라고 아주 느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예상 줄거리는 뻔한 과거 묘사가 아닙니다. 고성이가 어떻게 그 집안 중심으로 들어갔는지 계약의 문장 하나로, 기록의 집요함으로, 누군가의 도망을 정리해주는 대가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요. 박성재의 친모가 왜 떠났고 그 떠남이 어떤 자유의 오해였는지, 그 뒤를 누가 정리했고 누구의 마음이 그 정리에서 찢겼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지은호와 고성희의 관계는 보호와 소유, 사랑과 이용 사이에서 흔들리고 결국 이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 채 다음 장면을 맞습니다. 이 지역은 질투를 실력으로 눌러 책임으로 확장하는 중이고 박성재는 젠틀한 존댓말로 실제 자리를 만들며 프레임을 바꾸려 합니다. 상철은 말수는 줄었지만 약속은 늘렸고요. 한 줄만 더 남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회에서 고성이는 처음으로 꺼내지 못했던 한 문장을 꺼낼 겁니다. 나는 내게 미안한 게 있다. 그 미안이 사랑인지 소유의 다른 얼굴인지 혹은 권력의 무기인지 그 답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 따라 판 전체가 새로 섞일 거예요. 이번에는 트릭이나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선택이 사람을 가릅니다. 누구는 우리라는 단어로, 누구는 저라는 한 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은호 씨라고 부르며 서로의 빈틈을 덮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